네, 안녕하십니까. 가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 시장이 이제 강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길리어드사에서 현재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 생산은 늘릴 것이다. 라고 나왔던 부분이 치료제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좀 만들어줬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옐런 전 의장 같은 경우가 주식에 대한 매입도 해야 된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발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급 쪽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던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어느 정도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관에서의 대규모 매수란 부분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저께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분은 또다시 예탁급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부분에서 결국 시장에서 하단은 더 견조해질 수밖에 없는 케이스고 나중에 상승세가 탄력이 붙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좀 더 강한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하나씩 지켜보도록 하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1800포인트가 이제 거의 육박한 상태로 마감이 된 모습인데 179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5% 급등을 한 모습이었고 거래대금은 10조였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의 매도가 2천억 정도로 매도 규모가 작아졌다. 이 부분이 있었고 기관에서가 1조 넘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에서가 이런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에 프로그램 매수란 부분과 그리고 연계금이라든지 그 외적인 투신이라든지 전체적인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에서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일부 청산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만기에 가까운 매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 매도란 부분이 앞전에 투신권에서 대규모로 매도했던 부분에 대한 쇼커버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았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제 3.9% 올라서 240포인트 선을 올랐다가 되죠. 그리고 누적으로는 좀 줄었다가 돼가지고 56,000개가 되는데 베이시스가 0.24%.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베이시스가 축소가 되었다는 건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백어데이션 상황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가고 콘텐고 상황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베이시스의 차이가 얼마큼 벌어졌을 때 그때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나갔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실제로 베이시스 마이너스 0.6에서 0.7%라는 구간을 그동안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베이시스가 0.4% 미만으로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급등세,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4%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600선 가까이 유입이 600선 가까이 이제 올라탄 모습인데 이쪽은 사실 약간 과열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어저께 상승의 중심이란 부분이 앞전에 움직이던 코로나19 수혜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IT 부품 이쪽에서가 더 강하게 움직였다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대금은 9조 정도 나타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는 어저께 휴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 같은 경우가 7에서 7.73%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어저께 말씀드릴 때 5에서 7% 정도의 상승폭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루 만에 다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러면 이 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우선은 강하게 돌파가 나왔던 부분이 실제로는 쌍바닥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추가적인 강세가 더 나온 케이스인데 그러면 직전 고가에서의 지지테스트가 필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미증시는 최소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국내 증시가 약 4% 정도를 선방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선방한 부분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국내 증시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우선은 강세의 배경이 된 부분이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정점이 나온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뭐 뉴욕시 같은 경우가 8일을 전후로 정점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미국 전역을 다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15일 전후에 충분히 이제 마무리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그동안 가장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쪽에서가 오히려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된다. 그래서 항공이라든지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된 소비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 오히려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는 상승폭이 약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와 러시아 이쪽에서 감산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유가는 이제 26불 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마감이 되었다 되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가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30선까지 한번 크게 떨어지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시장에서 조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가 4% 전후에서의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대형이라든지 중소형이라든지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삼성전자가 시장 수익률 이상을 어느 정도 나타내줬다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강세를 띄었었고, 증권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정유화학, 그리고 조선, 약간 유가 관련과 그동안 시장에서 강세 띄었던 쪽, 이쪽 전체적으로 강세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식료라든지 의류, 그 다음에 화장품, 여러 가지 중국 소비재 역시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반면에 이제 약세가 시장 대비해서는 약했다가 되는 쪽이 실제적으로는 서비스와 그리고 유틸리티 이런 쪽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IT 쪽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반도체 이쪽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우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반 매수 기간과 같이 들어왔던 쪽에 세트론이 우선 가장 강하게 들어온 케이스였고요. 그다음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쪽 역시도 외국인과 기간 동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보급폰 관련해서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형성됐었고, NC소프트 역시도 동반 매수였고, 현대차라든지 원희IPS 같은 IT 관련된 부품주들 역시도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규모상으로 볼 때는 세트리온과 HAB 같은 아직까지 거래소와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상위 쪽과 그리고 레버리지 정도가 거래 규모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동반 매도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만 따로 나왔다 된 쪽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가 아직까지 매도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수혜주다라고 한 쪽에서가 역시 매도가 나타나는 흐름이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어저께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있고,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캡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증시 안정기금이 들어올 때 삼성전자 쪽으로 또다시 자금의 유입이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우선 프로그램 매수도 강하게 들어왔었고 하면서 기간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IT, 기존 주도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관련해서 역시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 되고, 세트로이라든지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이 동반 매수, 그 외적인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 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인버스에 대해서가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되고, 한국전력 동반 매도, 그 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뭐 개발할 것이다 라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보령제약이라든지 그 외적인 젠백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매도 나왔고, 최근 들어서 음식료 업종에서도 상당히 강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쪽 역시도 일부 매도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슬슬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 반대로 그동안 시장에서 코로나19 피해주다라고 하면서 수혜주다 하면서 많이 올라갔던 쪽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선물 쪽에서의 수급을 보면 시장에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었죠.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한번 또다시 나타날 때였는데, 그때 투신권에서 선물 쪽에서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선물에서 대규모 매도를 했는데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시금 고스란히 받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지수가 바닥을 만들었었던 그때부터 해가지고 투신권에서 대규모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외인들이 그 물량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 나왔던 과정이 계속해서 그대로 반복이 된 케이스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투신권에서 14,500계약 정도 매도했던 부분을 어저께 8,700계약 그리고 그 앞전까지 해서 거의 10,000계약 정도를 이제 축소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투신권에서 매도분은 이제 한 누적으로는 1,000계약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제 기관이나 이쪽에서 상승 포지션을 취한 게 없고 외국인들이 일부를 정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전체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56,000개 정도 수준으로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그때 수준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자체가 시장에서 현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6월달 만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어느 포지션을 유지해서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저께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제 금융투자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케이스를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기관에서 일부 받아줬으면은 사실 시장에서가 더 하락을 세게 나타내기보다는 방어를 일부는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갈 때 금융투자에서가 오히려 동반 매도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프로그램이란 부분인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에 따라서 이제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라서 앞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배당 투자 들어왔다가 그 부분은 당연히 연말 지나고 나서 1월달과 2월달 계속해서 출회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더 던진 물량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베이시스에 연동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가 되니까 여기서 6,300억이라는 매수가 들어왔고 이 6,300이라는 자금이 실제로 코스피 200 종목을 중심으로 고르게 비중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좀 더 상대적으로 견조해질 수 있는 배경을 만든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작년 연말 같은 경우 배당 투자로 들어왔던 물량이 약 5조 6천억 정도 들었었는데 이 5조 6천억이 1, 2월달 다 출회가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4조까지 추가로 더 나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저께 들어왔던 물량을 제외한다 해도 약 3조 3천억 정도가 아직까지 매도 포지션에 매도가 나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 3천억 자금이 이제 베이시스가 플러스까지만 가는 보합권 정도의 계류율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자금이 추가로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자체가 약해지는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지수 자체가 반등할 때 좀 더 탄력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 쪽에서도 연결주사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중요했던 가격대가 이제 236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대를 돌파를 했다가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우선은 기본 마디폭이 박스권 움직였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마디폭을 볼 때는 250포인트 전후가 가능하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국내 증시가 고가 대비해서 쭉 내려왔던 하락 추세 자리대가 246.7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자리대가 이번 주에는 가장 큰 저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 자리대에서 저항을 받고 국내 증시가 아까 미증시를 제가 말씀드릴 때 한 2, 3일 정도의 순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최소 2, 3일 정도의 조정을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대에서 밟고 그 다음에 만기일이 아마 만기일 당일이나 만기일 지나고 나서 위쪽 방향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막 하다 보면은 다음 주 정도가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양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이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제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뽑아주고 그리고 소폭의 숨고르기를 해주고 다음 주 그 이유가 좀 더 시장에서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잠깐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어저께 중국 증시 후장이었고요. 오늘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를 굉장히 크게 하이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 날 어닝쇼크가 나온 날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처럼 실적 발표하기 직전에 목표 주가를 하향하거나 실적 가이던스를 낮춰놓은 그런 과정을 거의 안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컨센서스 자체를 실적 발표하기 직전에 낮춰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5조 6천원까지 현재는 실적을 낮춰놓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6조가 좀 안 된다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는 5조 6천원 이상만 나와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이 상당히 많은 이제 이벤트가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우선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토일가 있고 오펙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국내 앞전에 하기로 했었던 증시 안정기금 이 부분이 목요일부터 집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선은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약 80% 정도의 바스켓 매수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약 20%가 들어온다. 종목이 코스닥 150 안에는 워낙에 순위가 자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종목으로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하냐? 코스닥 150 ETF로 들어온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목요일날 들어온 자금은 1차가 약 1조 정도 들어온다라고 시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금이 들어와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시장에서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 자체적으로 안전핀 역할을 해준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크게 본다는 부분은 배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잠깐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앞전에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나타냈을 때고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실적 발표하기 직전 최근 들어서 다시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설정한 영업이익이라는 이런 부분을 수정한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전망했었냐면은 1분기에 6조 6,8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현재는 5조 6,800억으로 낮춰진 그런 상태가 되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 실적이 급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2분기부터 9조, 11조, 그 다음에 4분기까지 11조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날 거다 이 전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은 7조 7천억, 9조 4천억, 10조 1천억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전망치 자체를 낮췄다 이렇게 된 케이스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실적이 하락한 요인이 뭐냐? 수정 자체가 된 부분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쪽에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쪽에서가 역시 판매 전망 자체를 하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적 자체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 자체를 어떻게 봤었냐면은 작년에가 이제 27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봤었는데 올해 38조 정도 전망했던 부분이 현재는 33조로 내려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가 앞전에 고가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는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삼성전자 그래도 실적이 견조하고 다시금 실적 바닥 찍었다 이런 논리를 필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약 32%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상승하면서 약 14% 정도 상승을 했다가 되는데 전체 하락폭의 약 38.2% 정도를 올라왔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1차 바닥을 만들고 반등하고 나서 딱 상승폭이 50%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은 단기 쌍바닥형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21선까지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마디폭을 뽑는다 되면은 요 가격대 51,500원에서 54,000원인데 이 자리대가 앞전에 매물에 들어가는 그 자리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많으시다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까지 올라간다가 될 경우는 시장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수를 한 단계 더 끌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가 강하게 한번 움직이는 과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된 IT 부품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지수상으로 볼 때는 이제 중요했던 가격대가 1755포인트 이 상단 자리였었는데 이 자리대를 이제 돌파를 했다가 되죠. 그러면 기본 마디폭이 하나가 열린다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가 1810에서 1850포인트 전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디 하나를 더 뽑는 과정이 나올 때가 이제 1910에서 1950포인트 전후까지가 열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선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번 정도 강세 띄고 숨고르기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다음 주 이후가 되겠는데 다음 주 이후에 상승세를 더 뽑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여건이라든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정점을 찍었다는 부분, 그리고 대규모의 부양책이 대비되어 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시장에서 이 라인 때까지 잘 나오면 이달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먼저 강하게 움직였다 그랬는데 코스닥의 강세를 끌고 간 쪽은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의 매수가 강했던 부분과 그리고 코로나19 수혜주다라고 하는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까지 시장을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를 더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정점이 나타났다. 유럽과 미국에서 그럼 처음에는 진단키트 관련된 쪽이 무너진다. 이게 먼저 나타났고 그 외적으로 제약바이오라든지 이쪽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도 차익실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약하고 오히려 그동안 상대적인 강세를 못 띄었었던 IT 부품이라든지 2차전지 이런 쪽에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그쪽이 높다는 것과 그리고 다음 주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쪽에서도 슬슬 차익실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까지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폭이 좀 더 열릴 수 있다는 부분 이거를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어저께 주겠었던 1750포인트는 돌파를 했다 되죠. 그러면 이제는 지지라인으로서 1755포인트 정도. 이거는 이제 오늘이 아니라 아마 내일이나 모레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지지를 한번 봐줄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8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사이가 기본 마디폭인데 만기까지 정말 세게 보낼 때 1910포인트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일지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밴드 자체는 조금 더 높게 움직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자체가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프로그램이 유입이 된다는 부분과 외인대 선물 매수 포지션 여전히 많다는 부분 그리고 시총상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될 경우는 고른 강세가 가능하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IT라든지 2차전지, 유가 관련된 낙폭과대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관련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일수록 조타가 되는 케이스가 거래소가 되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안 좋은데 반대쪽이 밑에 있는 쪽이 요 근래 들어서 시장을 많이 끌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쪽에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깡센클럽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앞서 얘기가 나왔다시피 오늘 개장 전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토마토 TV에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입니다.